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저는 군포이왕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교수님 언제나 존경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의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40% 확충을 하고 또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정말 지금의 이 시기가 유아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립의 유치원 교사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자랑스러운 후배님들이 유치원 교육 현장에 와서, 특히나 공립에 와서 어떠한 형평성 있는 교육 또는 좀 더 우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또는 사회적인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악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른분들도 그렇고 사회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교원에 있어서의 어떠한 가장 좋다고 하는, 부럽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유아교사가 딱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후로는 뭐 원감, 원장 선생님이 돼서 나의 어떤 생애가 그렇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현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 공립유치원은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학을 위한 휴직을 제공해 준다거나, 대학원을 갈 때 조금 그 대학원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준다거나, 또는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준다거나, 또는 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 연구사가 된다거나 또는 장학사가 된다거나, 정말 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사가 되면 그렇게 편교사로 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립 유치원 교사는 첫 시작임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립 유치원 교사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 들어오셔서 정말 전문성을 마음껏 쌓아서 더 훌륭한 선생님 또는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서도 신분이 보장된다는 게 정말 큰 임팩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실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장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직접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빼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임용에 합격할까요? 네, 일단은 임용시험은 크게 1차 필기시험, 그리고 2차에서 면접과 그리고 수업 이렇게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저희가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에 붙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저의 어떠한 공부했었을 때 노하우들을 쥐어짜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저희가 과목을 개론, 강론, 여러 가지 법 종류, 고시문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론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개론은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것들, 예를 들면 사상, 그 다음에 부모교육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발달이론과 같이 유아교육에 있어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개론이라고 하고, 또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조금 과목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언어교육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저희가 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1월, 2월 달에는 개론을 공부하고 3, 4, 5월에는 강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공부한 다음에 6월부터는 무한 반복과 더불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마지막 한 9월, 10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실전을 위한 어떤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까지 아직 5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절대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험을 한 번 합격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실패를 거듭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합격을 한 터라 여러분들께 정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의 시험 끝에 느낀 점은 장수생이든 아니면 재수생이든 중요치 않아요. 마지막 5개월, 짧게는 그 3개월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험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 또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얼른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봤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공부에 관련 영상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1년을 약간 시험 기간으로 잡는다고 치면 사실 그 6개월은 공부를 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공부 막판에 할 때 혼자 봐서 이해가 되고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 첫 6개월이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혼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실전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실 이 공부가 암기해야 될 것도 정말 많고 조금 많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순간을 이기시면 정말 합격이 코앞에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합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합격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고, 첫 번째는 이번 시험이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정말 간절했던 것 한 가지와, 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모든 생각이 다 임용에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패턴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1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조금 한 10분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자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쌓여서 합격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 매 순간순간 그럼에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공부 방법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공부 방법 유튜버들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윤규 변호사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어떤 공부법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제가 잘못한 부분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조금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윤규 변호사의 어떤 영상을 좀 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영상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기출문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이잖아요. 사실 시험 문제에는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신이론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부터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출문제를 많이 보셔서 어떤 내용들을 정말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출제의 어떤 시험 문제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서는 시험 상황에서 너무 떨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는다면 이 평정심을 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정심을 기르고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용시험의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빼먹은 것 같은데 먼저 임용시험은 아침에 이제 9시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분 정도 논술을 보고 논술이라고 하면 어떠한 지문을 보고 지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창작의 논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절대 받지 않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도 많이 연습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쓰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논술 시험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1교시. 그리고 2교시와 3교시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단답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개론과 강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문에 나오는데 저희 시험이 약간 공부했던 이론들을 사례에 녹여서 시험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 그 이론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 여쭤봐서 저의 연락처로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이신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기를 정말 고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곧 찾아뵙겠습니다. 바이.